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및 기계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휴림 로봇 한 번 더 볼게요. 자, 인수합병하는 휴림 로봇 EQ셀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오늘 저번 영상에서 제가 댓글 많이 달라고 요청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아가지고 그 이전부터 과거 영상부터 계속 EQ셀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오늘은 어쨌든 슈림 로봇이 인수하는 EQ셀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R 내용으로 찾아봤는데 없어요. 따로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업 보고서와 이제 재무 요거 베이스로 좀 보면서 EQ셀이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미리 한번 싹 보니까 매출 비중이 2차 전지 물류 쪽에 몰빵이 좀 되어 있는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대기업에서는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를 위해서 두 발로 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해당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내용이 있다면 취합 후 말씀드리고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서치 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시장에 나와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IR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해당 내용들 알아낼 수 있는 한 최대한 알아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더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간단한 것도 좋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EQ셀을 보기 전에 슈림로봇 주가는 그래도 보고 가야 되겠죠. 슈림로봇 주가는 그래도 보고 가야 되니까. 오늘 이제 마이너스 2.24%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해줬고 전저점 깨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보면 최저점이 이제 전날 27일 날 최저점이 2165원이고 오늘 종가가 2180원이라서 종가 기준에는 최저점을 깨줬다. 근데 꼬리 기준에는 깨진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개인적인 개인들이 한 3500, 메인들이 4300 마이너스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한 800 정도, 내외국인이 한 800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 정도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슈림 로봇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뭐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EQ셀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EQ셀 좀 볼 건데 EQ셀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우선 봐야 되겠죠. 그래서 EQ셀을 좀 가져와서 보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사업 분야의 공정 장비 개발,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공정 자동화 장비 사업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요게 베이스예요. 요게 이제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이 부분은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니까 빨리 읽을게요. 뭐 2022년 8월 지휘와 합병을 통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공정 자동화 장비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 있고 감사 범위 제한에 의해서 의견 거절,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의견 거절 사유로 거래정지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거래정지 이후에 이 공시들을 보면은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무산되면서 거래 정지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 EQ셀이 인수하면서 이 거래 정지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Q셀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좀 알아보면 우선 사업 보고서를 살짝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 기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쉽게 2차 전지 배터리 제조 공정 자동화 장비 사업, 물류 자동화 장비 사업, 유지 보수 매출일 그리고 뭐 기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니까 우리가 그림을 한번 봅시다. EQ셀 테크놀로지를 좀 보면 뭐 자동화, 플라즈마, 진공 공정이 있고 비즈니스 사업 분야로 보면은 뭐 OLED 쪽, 2차 전지 패키징, 인라인 타입 자동화 장비, 뭐 전자파 차폐 기술, 정밀 온라인 합작, 뭐 플라즈마 저온 측작, 뭐 이런 내용, 반도체 공정 진단 서비스, 태양광 장비랑 부품 사업들을 하는데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건 요거 자동화 장비 기술이에요. 제품의 공급으로부터 가송, 이송, 뭐 검사, 분류, 보관, 포장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이다. 그래서 2차 전지 제조 공정의 배터리, 패키징, 자동화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저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제일 높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플라즈마 공정 장치 매출 비중 1.8% 이거 단기 매출 비중입니다. 이번 분기
그리고 인라인 합작기 뭐 0% 없어요. 이송장치 0%, 반도체 후공정 0%, 2차전지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매출이 92%. 그래서 2차전지 공정 장비 물류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 일체.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92%, 그리고 제품 유지 보수가 6%. 즉 사실 EQ셀을 먹여 살리는 건 2차전지 물류 이쪽 물류 자동화 시스템 관련된 매출로 먹고 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딴 거는 뭐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겠죠. 현재로서는. 해당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합작기 설명이랑 뭐 OLED 이송장치 설명 쭉 있는데 다 필요 없죠. 다 필요 없고 요게 제일 필요해. 2차전지 배터리 제조 공정 자동화 장비. 그래서 2차전지 제조 물류 전체 공정 장비 개발이 가능한 물류 엔지니어링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출하, 물류 자동 시스템, 2차전지 공정 라인 자동화 시설, 뭐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요게 메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1기, 20기, 19기, 18기 있는데 매출이랑 수주를 좀 보면은 원래 이전에 18기, 19기에 대한 매출은 전체적으로 이제 트랜스퍼 매출도 있었고,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매출도 있었고, 2차전지에 대한 매출도 있었고, 최근에 2차전지 매출이 좀 올라왔고, 그 이전에 검사 장비에 대한 매출이 19기까지 있다가 없어졌고, 스타퍼 매출도 이제 있다가 없어졌고, 합작기 매출은 짧게 있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NPS에 대한 매출, 중국 쪽 매출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고, 뭐 OLED 공정도 있다가 없어졌고 2차전지 물류 쪽은 19기까지 없다가 최근에 2차전지 물류 쪽에 대한 매출이 매우 증가했다.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의 매출이 매우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를 좀 확인해 보면은 2차전지 물류에 대한 수주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주가 조금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위가 천 단위이기 때문에 한 810억 정도 수주 잔고가 있고 2차전지 물류에 2차전지 수주가 50억 정도 나온다. 수주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게 없어요. 크게 볼 게 없어가지고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물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물을 좀 보면은 자 EQ셀 재물을 가져와서 보면은 우리가 연간 재무도 보고 분기별로 봐야 되는데 연간 재무로 보면은 매출액이 2023년에 급등했어요. 요게 이제 2차전지 물류 쪽에 매출이 갑자기 나오면서 증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21년, 22년 흑자 보이다가 23년에 적자가 좀 났고 분기별로 보면은 이제 올해 1분기에 다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다 흑자로 좀 돌아선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연간 재무로 돌아가서 본다면 자산 총계, 빚 포함 총 자산이 한 1592억 정도 확인되고 있고 2023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총계, 부채 총계, 즉 이 자산, 총 자산에서 빚이 얼마냐? 빚이 1050억, 빚 빼고 자본이 얼마 있냐? 541억 정도가 순자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자본금이 한 172억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부채 비율이 194%, 부채 비율이 낮진 않아요. 낮진 않고 대부분 부채 비율을 50에서 한 150이 적정 부채로 보는데 적정 부채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본 유보율 한 200%. 원래 자본 유보율이 좀 많은 회사들은 한 1000%, 800%, 1000%, 막 2000% 이렇게 되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무상증자를 하거나 뭐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거 부정적이고 ROE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작년 22년에서 21년에서 22년 성장할 땐 괜찮았고 요 22년부터 23년 성장할 땐 괜찮았고 요번 성장은 별로 긍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ROE가 꾸준히 높아지는 회사가 그 성장이 쭉 잘 되는 고성장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한 15% 이상이면 고성장 기업이라고 보고 평균적으로 한 7% 좀 이상 나와야 그냥 기본적으로 좀 매년 성장하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Q셀 재무를 보면은 뭐 무너질 재무까지는 아니다. 근데 빨리 흑자로 돌아와서
연평균 흑자 턴어라운드하고 매출액을 꾸준하게 증가시켜야 된다. 그럼 이게 2024년에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찍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한 뭐 30억, 한 100억, 뭐 이런 식으로 좀 찍혀주면은 이게 연결잼으로 봤을 때 슈림 로봇에게 긍정적이거든요. 왜냐면 매출액 증가해서 외형 성장, 캐파 성장하지,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 흑자면은 다른 적자나는 회사들을 좀 매딩 치면서 전체적으로 슈림 로봇의 연결 재물을 흑자 턴어라운드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큐셀 인수해서 이제 메인으로 하는 자동화 장비 사업이랑 슈림 로봇의 이제 제조 관련된 시너지를 잘 내면 긍정적일 수 있다. 근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EQ셀이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회사인지, 매출 비중이 어떠한지는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댓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슈림 로봇과 관련된 궁금한 것들 많이 남겨주셔야 제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서, 주주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도 좋으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